작년에 어땠는가? 작년에도 당연히 비슷했죠. 이렇게 초중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추석 다음날에 조금 마지막으로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쾅 마이너스 17%를 박살냈습니다. 코스닥 작년이 정말 아름답지 않았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잔인한 9월이 옵니다. 왜 9월이 잔인할까?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계절성 연구 이걸 지금 월별로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얼추 3분의 2 정도는 맞았던 것 같고 3분의 1은 틀렸습니다. 9월도 5월, 10월의 일부인데 그 중에서도 좀 특히 별로입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면요. 2000년부터 2022년 9월 평균 수익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9월이 처음엔 좋아요. 한 추석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오르다가 그 후에 중후반에 콱쾅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통 보입니다. 보통 상승하다 끝에 뒤심 부족으로 망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정도만 보면 뭐 엄청 우울할 정도는 사실은 아닌데, 자, 일단은 작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작년도요, 그 방향은 좀 어느 정도 엇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까지는 얼추 그래도 꾸역꾸역 버텼거든요. 이때가 추석이고 추석 다음날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자,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콱콱콱쾅 이렇게 마이너스 13%를 찍었습니다. 오 마이 갓. 네, 작년에는 이랬습니다. 계절성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르는가 내리는가가 중요하지 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폭이 이제 20몇 년의 평균 폭이잖아요. 이게 그 평균 상승과 하락을 다 합쳐가지고 폭을 낸 것인데, 당연히 특정 해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나 훨씬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평균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석대로 추석까지는 좀 버티다가 그 후에 폭망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떤가? 코스닥은요, 얘도 그래도 초중반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버팁니다. 꾸역꾸역 버티다가 그 다음에 중후반에 크게 날아가 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죠. 3분기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이때부터 이때까지 며칠 만에 훅 이렇게 3-4%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작년에 어땠는가? 작년에도 당연히 비슷했죠. 이렇게 초중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이제 추석 다음날에 조금 마지막으로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쾅 마이너스 17%를 박살냈습니다. 코스닥 작년이 정말 아름답지 않았죠. 5월, 10월 투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바로 지금 온 8월, 바로 며칠 전에 한국장이 끝났습니다. 8월은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가 조금 리바운드 하는 거 싶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월말에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이번 달에는요, 요 복귀 요거 없이 그냥 떨어지다가 말에는 확실히 좀 리바운드가 나왔습니다. 리바운드가 엄청 크지 않은 게 좀 슬프긴 했는데, 어쨌든 패턴은 비슷합니다. 초중반에 떨어지다가 말에 좀 이렇게 반등하는 거, 그 패턴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오버랩하면 이렇게 되고, 요 구간에 사실 조금 살짝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비슷합니다. 이때는 원래 정석적으로 떨어졌고, 이때 근데 좀 심하게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 구간은 다시 또 비슷해졌습니다. 그죠? 월말 구간은요. 네, 이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8월에 이렇게 이제 확 떨어지다가 월말에 리바운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번 달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쾅 떨어졌다가 월말에 리바운드를 이렇게 좀 했죠. 네, 5월, 10월에 돈 벌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게 평균이고 요게 이제 올해인데, 그쵸, 여기서 좀 더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떨어졌고, 그러니까 정석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정석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이게 정석이잖아요. 떨어졌다가 올랐다는 거, 그죠? 그리고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보통 해 수익이 11월, 4월 7%, 5월, 10월 2% 정도가 됐는데, 중간 성과 다음 해에는 11월, 4월 수익이 15.5%, 그리고 5월, 10월 수익이 1%.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11월, 4월, 5월, 10월 차이가 두드러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면은 미국은 통상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한 7월까지 이렇게 신나게 미친 듯이 쫙 오르다가 한 이때부터 10월까지 요때가 이제 별로 안 좋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보통 이제 레이버데이 후에 이제 루저들을 기관들이 많이
한대요. 그리고 3분기 말에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9월이 좀 확실히 좀 약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선거 다음 해가 보통 주식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9월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 정도예요. 마이너스 1.1% 정도. 그래서 9월은 S&P 500이 이렇게 훌륭한 해도 별로 안 좋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요, 2023년이 빨간 거고, 이 컴포지트가 뭐냐면은 원래 정석적으로 대통령 3년 차에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올해는 이 기절선과 굉장히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데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움직이는 그 모양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된다고 하면은 23년 그 여기 11월까지 빌빌거리다가 마지막에 다시 스퍼트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3년 차에 최근 23번 중에서 9번만 수익이 났고 14번은 손실이 났고요. 평균 수익은 마이너스 1.1%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대통령 3년 차에는 보통 이렇게 미친 듯이 쫙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7월 중순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3, 4개월 동안 비실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7월 19일인가? 그때가 나스닥 고점이었고요. 그 후에는 조금 비실거리고 있습니다. 9월에 나스닥 평균 수익 대통령 3년 차에 마이너스 0.8% 정도라고 하네요. 얘도 7월부터 빌빌거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데이비드 라이언 형님까지 나타났습니다. 8월 25일에 짜잔 나타나가지고 나스닥이 말이야 7월 19일날 고점을 찍었어. 엔비디아 어닝이 잘 나왔는데 이게 테크의 끝물이야. 그래서 자 이제 현금을 보유한 다음에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해가지고 제가 8월 29일날 나스닥 숏을 줬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죠. 8월 30일 영상인가 뭐 그럴 거예요. 왜 제가 29일날 숏을 들어갔냐 하면은 29일에 나스닥이 오를 확률이 일별 확률이 81%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날에 나스닥이 1.6%가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3시에 관련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야 나이스 야 진짜 올랐네 오케이 나 숏하기가 좀 더 유리하네 해가지고 띡 숏하고 다시 잤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가난하면은 코스닥도 별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숏 1억 코스닥 숏 1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9월에 원래 코스닥이 별로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네 그래서 이제 9월 3일부터 숏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거잖아요. 얘가 보통 월 초에는 조금 오르다가 9월 3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보통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9월 3일날 숏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머징 지수가 또 이제 그 8월 22일 기준으로 8일 연속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8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보통은 그 후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에 이머징 지수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오케이 데이비드 라이언도 9월 나스닥 별로다라고 하고 있고 원래 기절성도 별로고 코스닥 기절성도 별로고 이머징 마켓까지 별로야. 오케이 그럼 한 달 정도 숏 쳐도 되겠네. 나이스 해가지고 숏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제 9월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대비책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미국 ETF 섹터 기절성 데이터를 제가 제공을 합니다. 지난달부터. 자 보시면요 9월에 한국에서 잘 나가는 ETF 산업들이 별로 없어요. 자동차, 방송통신 요 정도만 플러스 수익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편이고 나머지 애들은 뭐 다 그저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8월에 좀 잘 나갔던 2차전지 바이오 얘네들이 통상적으로 7, 8월에 잘 나가거든요. 근데 9월에는 얘네들도 굉장히 가난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이고 얘네들은 ETF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적다라는 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9월에 산업별로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말입니다. at2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at2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가이사르가 옛날에 로마에서 나나나나 이게 다니다가 암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암살자 중에서 브루투스 그의 양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너도 하면서 꽥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너도냐 at2라는 말을 했거든요.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보고 믿었던 사람한테 이제 도끼를 찍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국을 조금 믿었는데 미국도 보면은 산업별로 굉장히 가난합니다. 9월에 돈을 버는 산업이 없어요. 바이오가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0.07%, 나머지 11대 산업은 돈이 벌리는 산업 ETF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참고로 10월은 좀 다릅니다. 10월은 돈을 벌 수 있는 ETF들이 존재하는데 9월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at2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 마이 갓. 그리고 지난달부터 월별 설문조사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는 9월 장은 제가 여쭤봤거든요. 코스닥은 떨어진다라는 분이 좀 더 많아요. 오른다가 39, 내린다가 45%고요. 그리고 중립이 15%고, 코스피는 지금 뭐 거의 중립입니다. 오른다 40%, 내린다 39% 막 이래가지고 중립이라고 거의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은 오른다 쪽에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과반수가 오른다라고 찍으셨고요. 14%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9월에 전반적으로 한국이 좀 비관적이고 미국이 좀 낙관적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센티먼트 인덱스로 써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8월 월별 설문조사는 어땠는가? 8월에는요, 할러님들이 코스피 S&P 500과 나스닥은 오른다라고 했고 코스닥은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코스닥이 떨어진 거 요거는 맞았습니다. 나머지는 안 맞았고요. 제가 이거를 31일에 한국 시간에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이 하루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전국이 벌어질 수도 있죠. 갑자기 S&P와 나스닥이 오늘 떡상해가지고 이게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걸 좀 주간으로도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참가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4번 중에서 3번이 맞았고요. 그 할러들이 예측한 대로 그 주간별로 그대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1.6%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4.2% 정도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할러님들이 주간 전망은 꽤 잘하고요. 그리고 월간 전망은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9월 할러님들의 전망도 일단은 계절성 트렌드와는 다르죠. 그렇죠? 이제 계절성은 미국도 별로고 한국도 별로다라고 하는데 누가 맞을지는 9월 말에 우리가 알게 되겠죠.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자, 요약. 자, 매월 이렇게 다음 달 일별 평균 수익을 올리고 있죠, 제가. 그죠? 근데 9월은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까지, 그리고 심지어 산업 ETF까지 다 별로인 달입니다. 물론 올해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르잖아. 갑자기 초전도체 1, 2, 3가 어디서 빠방 나와가지고 오, 떡상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9월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은 대통령 3년 차인데도 7월, 10월은 보통 쉬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이죠. 그쵸? 네, 근데 당연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 맞는 달도 많다라는 거고요. 3분의 2 정도는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9월 평균적으로 코스피는 이렇게 처음에 와 좀 갔다가 뒷심부족, 그리고 코스닥은 처음부터 거리다가 뒷심부족. 이게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래도 단풍은 이쁘지 않겠습니까? 단풍. 네. 유익했죠. 네,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